자, 제5장 살림의 무육이라는 파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림의 무육이다라고 할 때는요, 자, 그 무육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밑깎기라든가, 여러 가지의 덩굴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그 묘목이 이제 식재를 하고, 묘목이 성장을 하면서, 자, 이렇게, 뭔가 성장하는데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이제 등장하겠습니다. 잡초라든가 덩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묘목이 성장을 하면서 가지치기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무육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살림의 무육이라고 하는데요. 무육이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순수하게 말을 바꾸면 숲을 가꾼다, 가꿔준다. 자, 이런 것을 갖다가 무육이다. 주된 인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움을 준다. 숲을 가꾼다. 이것을 무육.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린 인분에 대한 무육이 있을 것이고, 어린 인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력을 유지해 준다든가 여러 밑깎기를 통해서 또 성장하는 과정의 인분에 대해서도 무육하는 방법도 있죠. 덩굴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숲을 가꾼다. 숲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성장에 도움을 준다. 자, 이것을 무육.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1절 보니까, 자, 어린 인분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 무육을 한다. 자, 이런 어떤 표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인분에 대한 무육, 자, 성장에 도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자, 하애라고 하는, 자, 밑깎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밑깎기. 자, 밑깎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자, 어린 인분이죠. 어린 인분. 어린 인분에 대하여, 자, 밑깎기. 이런 밑깎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밑깎기는, 묘목을 심고, 자, 임진하는 풀이나 관목, 그리고 또 음도지, 벌거리 나는 음도지 등과 같이 해를 끼치는, 자, 어린 인문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그죠? 자,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해를 끼치는 지상물을 제거하는 것을 밑깎기. 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자, 또는 하해라고도 합니다. 하해. 이렇게도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깎기를 해주게 되면요, 풀이나 관목이나 음도지 이런 것들을 밑깎기를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에 도움을 주죠. 자, 수분과 양료의 쟁탈에 경쟁을 완화한다. 수분, 그죠? 그리고 양료, 뿌리에서 수분과 양료의 흡수에 대한 경쟁을 갖다가 완화해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밑깎기의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잡목이 무성하면 피임을 주고 광합성에 지장을 주겠죠.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거죠. 수분과 양료의 흡수 경쟁을 완화해서 성장의 어린 인분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피음을 방지하고, 그죠? 피음 방지. 또, 광합성에, 자,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서, 자,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밑깎기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병해충도 방지하고,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밑깎기의 방법론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죠? 자, 방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법론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전면 깎기, 전면 깎기가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전면깎기는요, 뭐 뒤에 이제 그림도 나오겠지만, 자,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요, 그죠? 여기 요 나무 이런 것을 제한 이러한 데를 다 깎아주는 방법을 전면 깎기다, 이렇게 평가하죠. 조림지의 전면에 해로운 지상지물들을 깎아주는 거죠. 자, 이러한 전면 깎기는 땅님이 좋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험은 땅님이 좋을 때 어떤 밑깎기가 좋은가? 전면 깎기. 이렇게 이제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땅 조림목이 양성일 때, 그죠? 자, 조림목이, 자, 양수일 때죠. 양수일 때. 자, 이 경우에 적용되는 깎기다. 자, 그래서 양수가 쭉 나오죠. 소나무, 자, 해송, 리기다. 그죠? 소나무, 해송, 자, 리기다 소나무.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낙엽성 삼나무, 편백. 그죠? 낙엽성 전형적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면깎기의 합리적인 수종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줄깎기가 나옵니다. 전면깎기 다음에, 줄깎기가 나오는데, 줄깎기는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자, 우리 뒤에도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뒷장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줄깎기는요, 자, 뭐, 이렇게 줄로 이제 깎아내는 거죠, 줄로. 그죠? 나무, 요 동그라미는 나무가 되는데요. 이렇게, 줄로 깎아내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색의 이쪽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노란색 이쪽은 건드리지 않는. 이런 것을 줄깎기다라고 합니다. 조림목의 줄에 따라서 해로운 식물들을 제거하고요. 자, 줄 사이에 있는 풀. 자, 이 노란색 부분이죠. 이런 것은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 자, 그렇게 남겨두게 되면, 일단 줄깎기는 특성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밑깎기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줄깎기고, 자, 줄깎기는, 이 경우에요. 자, 바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되고요. 그죠? 자, 이러한 어떤 풀들이, 인목들을, 어린 인분들을 보호하는 측면, 바람에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비용적인 측면도요, 비용이 좀 전면깎기보다 저렴하다. 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 봅니다. 자, 206페이지에 기후가 거친 곳. 자, 기후가 거친 곳 또는 자, 음수 수종의 경우에는 줄깎기가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줄깎기에 등고선에 따라서 깎는 수평조회가 있고 횡조회, 자, 경사지에 따라서 종조회, 경사조회가 있는데 경사조회가 자, 일반적으로 횡조회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자,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둘레깎기가 있습니다. 자, 둘레깎기가 있는데 이러한 둘레깎기라고 할 때 이러한 둘레깎기는 자, 그림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나무 수종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둘레를 깎는 거죠. 두위를 이렇게 깎아주는 거죠. 깎아주는 거. 이렇게 깎아주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둘레깎기의 경우에는 조림목의 약 1m 지점으로, 그죠? 여기 한 1m 지점으로 이렇게 깎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강한 음수, 바람과 추위가 심한, 그죠? 자, 이러한 둘레깎기는 강한 음수에 쓰거나,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자, 바람과 추위가 심한 곳에 해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주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풀들이나, 이러한 어떤 부속 물들이, 이러한 인분을 갖다가 보호하는 효과가 좀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둘레깎기다. 이렇게 자, 보는 건데요.
이러한 둘레깎기는 흙의 침식을 막는 거죠. 그죠? 흙의 침식. 자, 침식을 막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밀식조림제는 좀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다. 밀식을 했는데 그 나무의 둘레를 깎아준다는 것은 비용적 측면도 그렇고 기술적 측면도 그렇고 쉽지가 않은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밑깎기의 목적, 밑깎기의 자,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밑깎기의 시기와 횟수, 그죠? 이러한 밑깎기의 시기가 있고 횟수가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밑깎기의 작업은 보통은 6월, 자, 8월 중에 실시합니다. 시기로는 6월에서 8월 중에 밑깎기를 실시한다. 다만 묘목을 보호하는 역할이 큰 9월 이후에는 잘 시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6월에서 8월 중에 밑깎기를 하는 시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조림지 중 잡초목이 적은 곳에서는 7월에 한번 실시하고요. 잡초목이 무성한 곳은 6월과 8월에 2차례 실시한다. 그래서 잡초목이 잡초목 자, 무성하다라고 하면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그죠? 잡초목이 이제 별로 무성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7월 중 한 번, 이렇게, 자, 실시하는 것이다. 자, 거기에요. 삼나무 편백. 가을에 한 번, 그죠? 삼나무나 편백. 자, 삼나무하고, 자, 편백은요, 자, 가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풍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수종은 조금 일찍 실시해요. 풍해가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조금 일찍 실시해서, 자, 이 경우에, 그 풍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기 합당하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일찍 실시한다. 자, 거기에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밑깎기 횟수와 기간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밑깎기의 작업 시간은 조림목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조림목이, 자, 잡초의 키보다 80cm,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80cm, 그죠? 여러 가지 조림 수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잡초의 크기보다 조림 수종이 80cm 정도 클 때, 자, 이때 밑깎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일반적으로 낙엽송 삼나무, 그죠? 낙엽송하고요. 자, 삼나무, 이런 것들은요, 3년입니다. 3년. 3년간 실시하고, 3년간 밑깎기를 실시하고, 그러나, 잣나무, 전나무, 편백, 그죠? 잣나무, 자, 그리고, 우리, 전나무, 편백, 이런 것들은요, 어린 인분의 성장이 좀 느리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린 인분의 성장이 느리니까, 이것은 밑깎기를 5년간 실시해줘라. 이런 건 성장이 좀 빠르다, 이거죠. 낙엽송이나 삼나무. 자, 전, 편백은 느리다, 이 말이죠. 5년간 정도 밑깎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밑깎기의 공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낫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 애초제, 이런 것들로 해서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터인데, 일단은 전면 깎기는 1헥타르당 하루 10인 내에, 자, 노동력이 좀 들게 되는데, 이러한 전면 깎기는 1헥타르당 10인 정도, 그죠? 내에. 줄깎기는 6인, 여기는 10인, 여기는 1헥타르당 6인, 그죠? 자, 만약에 그 기계를 이용한 애치기로 하게 되면 반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5인,
3인 정도면 1헥타르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07페이지 보니까요. 전면 깎기를 할 경우에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분량, 자, 이렇게 이제 풀만 나 있거나, 뭐 관죽이 있거나, 산죽이 있거나, 여기에 따라 이제 전면 깎기를 하는 경우에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분량의 면적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풀만 나 있으면 좀 편하죠. 그래서 0.1에서 0.2 헥타르가 나오고요. 맹아, 관목, 풀이 섞여 있으면 자 이제 좀 훨씬 떨어지겠죠. 0.05에서 0.1 헥타르. 산죽이 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0.025에서 0.1 헥타르. 자 이렇게 분량, 면적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밑깎기를 공부했고요. 자, 덩굴치기로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덩굴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덩굴치기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덩굴치기는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분에 대해서, 덩굴이 올라가면서 감고 올라가면서 그러한 목재의 자 그러한 강한 어떤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목재의 어떤 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한 덩굴이 감고 올라감으로써 수분이나 양료의 운반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 경제림에서 상당히 인분이 수목이 경제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림목을 올라가는 자 칡이나 으름, 다래, 머루, 담쟁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제거해 주는데. 이러한 이 덩굴치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 교재에도 나오고 있지만, 칡이 문제가 됩니다, 칡이. 뭐, 생명력도 너무 대단하고요. 그죠? 이 경우에, 그러한 제거를 했다라고 해서 또 그 생명력 때문에 다시 자라날 소지도 있는 것이고요. 너무 이제 뿌리들이 많이 잘 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분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덩굴치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칡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재 덩굴식물에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덩굴은 초기에 제거하면 어느 정도 잎목의 성장이 늦어질 뿐이나 오랫동안 그대로 두게 되면 이제 수간 줄기도 변형되고 그러면 이제 수분이나 양류의 전달이 잘 바람지 못하니까 수간이 빈약해지고 줄기가 굵고 갈라지고 자 이런 문제들이 남고요. 덩굴의 자국이 감고 올라간 자국이 목재 재질에 남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감고 올라가면 뭐 평대부가 생기고 기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덩굴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덩굴치기의 제거법이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칡의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 할도법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할도법. 자, 이 할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자, 열십자나 X자로 쪼갠 다음에 그죠? 자, 뿌리목 부분을 자, 할도법은 뿌리목 부분을요. 그죠? 부분을 X자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렇게로 여기에다가 자, 일정한 약을 이제 첨삭하는 거죠. 첨가하는 거죠. 4에서 5cm, 4에서 5cm의 선을 긋고요. 자, 여기에다가 약재를 부어주는 것을 할도라고 합니다.
뭐 약재로는 글라신이나 피크람, 이렇게 글라신, 약재는 글라신이나 피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약재를 사용하는 어떤 이러한 덩굴치기가 좀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뿌리목을 다 찾아서, 특히 치기라고 하는 것에 뿌리목을 찾는 작업도 또 이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손이 많이 가게 되고요. 그러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때 뭐 시기로는 가을에서 봄 사이가 적당하다. 할도법의 적당한 시기는 가을에서 봄이다. 자, 이것을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얹어 두는 법이죠. 자, 얹어 두는 법. 자, 이 얹어 두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처를 직접 내지 않고 여러 가지 시간적 측면도 있고, 뿌리 주위의 단면에, 그죠? 뿌리 주위 단면에 약을 이제 치는 거죠. 약재를 발라주는 겁니다. 약재를 발라주는 방법, 주는 법. 이것을 우리가 얹어두는 법,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할도법은 뿌리목 부분을 4, 5cm 절제해서 자, 이렇게 글라시나 피크람을 치워버리면은 효과는 확실한데요. 얹어두는 법은 할도법에 비하여 효과면에서 좀 떨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뭐 하나의 장단점이 있겠죠. 이건 시간이 필요하고, 이 얹어두는 법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절제하는, 그죠? 시간 아끼는 그런 측면. 치기 너무 많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할도법 쓰는 것보다 얹어두는 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칡의 발생량이 많을 때, 그죠? 자, 우리가 칡의 발생량이 많을 때, 이때, 덩굴치기의 방법은 그렇게 하게 되면, 자, 얹어두는 법. 자, 이런 방법을 고르셔야 되겠고요. 약재로는 글라신이나 염소산 나트륨.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글라신 처리할 때는, 송곳으로 좀 찍어주고, 이렇게 약 처리하면 훨씬 더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세 번째가 살포죠. 살포. 그죠? 자, 살포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살포법은 약재를 잎과 뿌리에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살포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사이가 살포의 가장 합당한 시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자, 3월 하순부터 4월 초 사이에 칡의 뿌리 부분에 뿌리면 되지만, 그죠? 자, 이러한 수종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조림목의 잎목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을 조심하시면서 약재는 파라코나 글라신. 자, 흡수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흡수라고 할 때요, 이것은 칡의 몸 안에 약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흡수법이다라고 하는데, 뿌리목 찾아내는 게 또 그때그때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칡을 제거하는데, 자, 줄기를 자르고요. 자, 줄기를 잘라서, 자, 줄기를 한 60cm 정도 남겨서 자르고요. 이 줄기를 약재에 담가 놓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진 줄기의 끝을 약병 속에 담가 놓는 방법. 이 약재로는 염소산 나트륨. 자, 흡수서법에서 쓰는 것은 염소산 나트륨을 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이 우리가 흡수법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덩굴치기의 방법으로서 할도법, 얹어두기, 살포법, 흡수법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서 자, 할도법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무엇을 쓰는 건지 자, 할도의 센치는 몇 센치인지 시기는 언제인지 자, 얹어두는 법에 자, 이러한 것이 치계 발생량이 많을 때 쓰는 것이고요. 살포법의 시점은 자,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자, 흡수법에 이것은 줄기를 절단해서 흡수시키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시면 자, 되겠죠. 자, 제초제의 사용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론에서 자, 제초제의 사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초제 사용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제초제의 경우에는 제초제를 사용했을 때 인분에도 효과가 있어서 나쁜 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제초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제초제의 경우에 그죠? 이러한 제초제, 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 이러한 제초제 사용 그죠? 이러한 제초제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 이러한 제초제의 경우에 봄부터 여름 사이에 잡초가 많이 발생할 때 여름부터 봄 사이, 봄부터 여름 사이 이 사이에 잡초의 발생이 가장 빈발하는 이 시점에 이러한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이 제초제로서는 파라코, 글라신, 디캄바, 시마네 이런 것들이 주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초제를 사용할 때 입에 살포하면 경엽, 자, 숲이 뭐 이런 쪽에 사용하느냐, 줄기에 주입하느냐, 자, 그루터기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의 무육적, 어린 인분에 대한 무육적 방법으로 자, 밑깎기라든가 또는 이렇게 덩굴치기라든가 잡목 속가내기 자, 이걸 재벌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잡목 속가내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죠? 자, 잡목 속가내기. 이러한 잡목 속가내는 재벌 자, 이런 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잡목 속가내기는 자, 이제 밑깎기가 끝났어요. 밑깎기가 끝나면 이제 수간이 이제 무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햇빛이 들어오는 그게 햇빛이 가려지는 정도를 울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간의 폐쇄의 정도. 자, 뭐 밑깎기 그죠? 밑깎기가 끝나고 하해가 끝나고 자, 수간이 울패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햇빛이 가려지는 정도, 울패가 시작되게 되면 여러 가지 울패 효과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림목 위의 나무가 바람에 종자가 날려서 자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림목 중에서 형질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원했던 그런 인분들이 그대로 잘 자란다라고 볼 수는 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깎기가 끝나고 수간이 울패가 시작되고 다른 수족들이 들어와서 자라기도 하고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인분들이 형질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형질이 다운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속가내는 법을 갖다가 잡목 속가내기 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잡목 속가내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목적. 자, 이것은 아무래도 잡목을 속가내주게 되면요. 자, 임상을 정비하는 거죠. 자,
수종을 갖다가 자, 좀 적당히 섞여주는 혼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혼요림이 장점도 있잖아요. 혼요림이 하게 되면 그 인분 조성에 여러 가지 장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수종의 혼요와 자, 이런 혼요를 갖다가 자, 혼요림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혼요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동력림이나 경제림으로 이렇게 성장시킬 때 그래서 수종의 혼요를 방지하고 그죠? 혼요림의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목적에는 좀 바람지 못할 때 혼요를 방지하고 임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니면은 이러한 인분 조성 무육에서 자 우리가 원했던 수종으로 건전한 숲을 만들고 자, 원하는 수종의 자 달성 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잡목 속가내기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목 속가내기 또는 재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잡목 속가내기 재벌의 경우에 자 어떤 정도를 자 속가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주관적인 측면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목 속가내기 재벌의 방법론적 측면에서요. 자 우리가 자연림에서 재벌 속가내기 이런 것보단 인공 조림지에서 자 아무래도 재벌 속가내기는 좀 바람직하고 많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조림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천연생의 불필요한 나무와 조림목 중에서 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재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연생 나무 중에서도요, 자, 형질이 우수한 참나무나, 그죠? 형질이 우수한 거란 말이죠. 자, 자작이나, 자작나무나, 자, 그리고 휘나무, 이런 것들은 재벌을 자제해서 자연스러운 혼요림으로 만드는 것이 좀 혼요림의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요림의 여러 장점이 있는 그것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벌을 자제해줘라. 이런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여림에서도요, 인공조림지에서도 이것들은 이제 재벌을 자제하는 것이고, 천여림에서는 자, 소나무나 해송과 같은 침엽수의 천여림은 나무의 크기에 따라 적정한 본수만 남기고 간격을 조절하여 불량목을 제거한다. 소나무나 해송 같은 것이 너무 무질서하게 자라면 천연림에서 곤란하니까 불량목을 형질이 나쁜 것들을 제거해서 그죠? 불량목을 제거해 준다. 소나무 같은 침엽수는 맹화가 약하죠. 맹화력이 뿌리 부근에서 벌채도 괜찮은데 맹화력이 강한 수종은 자 약재로 해줘야 맹화가 강하면 뿌리로 이제 자꾸 번식을 해버리니까 곤란하다. 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장을 넘어가니까 자 제거 자 대상목 선정은 키울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 가지가 너무 크고 넓게 퍼져 있는 나무, 가지가 크고 너무 넓게 퍼져 있으니까 자 우리가 원했던 수종이 피합될 염려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좀 제거해 주는 거죠. 자, 나무의 형질이 불량한 것들, 우량한 형질이라도 너무 빽빽하게 서 있으면 서로가 적당하게 빽빽하면 서로 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우량목으로 크지만 너무 빽빽하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우량목이라 할지라도 뭐 이미 칡덩굴이 많이 감아서 이런 것들에 덮여 있는 것은 베어내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자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잡목 속가내기의 시기.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잡목 속가내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잡목 속가내기 시점은요, 그죠?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수간 간의 경쟁이 시작되고, 그죠? 수간 간의 자, 경쟁이 시작이 되고요. 시작되고. 자, 그리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해된다고 판단할 때, 조림목 생장이 저해된다라고 판단할 때, 이때, 자, 잡목 속가주는 재벌의 시점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소나무나 낙엽송은 식재후 3년에서 8년, 그죠? 자, 그래서, 소나무, 자, 낙엽송, 자, 이것들은 식재후 3년에서 8년, 이때가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삼나무나 편백은 식재후 10년. 자, 여기 또 바람직하다 보는 거고. 가문비 나무나 전나무는 식재후 13년 정도가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벌 작업은 연중에서 6월에서 8월 중에 바람직합니다. 6월에서 8월이 바람직하고, 재벌의 자, 이러한 노력, 공정, 노동력은 헥타르당 10에서 30명.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우리 교재. 그 박스 안에 어린 인분에 대한 무역은 밑깎기, 덩굴치기, 잡목 솎아내기고요. 성림에 대한 무역은 덩굴치기, 잡목 솎아내기, 가지치기, 간벌. 여기까지. 자,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강 우리가 무육이라는 개념, 성장에, 생장에 도움을 주는. 자, 이걸 이제 밑깎기. 밑깎기의 목적은 지상 식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자, 묘목의 생장에 피해가 되는 것들. 풀이나 간목, 움도지, 이런 것들요. 그죠? 자, 밑깎기의 방법으로는, 전면깎기 양수에, 줄깎기는 음수에. 줄깎기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요. 둘레깎기도 있는데, 강한 음수에 쓰는 방법이다. 자, 밑깎기는 6월에서 8월 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자, 밑깎기의 횟수적인 측면에서 낙엽성, 삼나무는 3년 정도, 그죠? 잡나무, 전나무, 편백 등은 5년, 성장이 느리니까 5년 정도. 자, 덩굴치기가 있었는데, 치기의 문제가 있죠. 치기 가장 문제가 되는데, 할도법. 할도법은 X자형으로 깊이를 내고, 절제를 하고, 4, 5cm 상처를 만들어서, 약재로는 글라시나 피크람 등들을 쓰는 것이 좋고요. 자, 얹어두는 법, 살포법, 흡수법, 그 다음에 제초제 사용. 자,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요. 자, 잡목을 솎아내는 방법으로, 잡목은, 자, 뭐 이렇게 밑깎기가 진행돼서 수간이 울패되면, 울패되는 장점도 있지만, 형질이, 자, 나빠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솎아내서 수종의 혼유를 방지하고 임상을 정비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래서 뭐, 인공림에서도, 자, 형질이 좋은 참나무, 자작, 피나무는 재벌하지 않고 자연적인 효놀림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자, 이러한 이 잡목 솎아내기의 시기라고 했을 때, 자, 소나무, 낙엽송은 3년에서 8년 후, 삼나무는, 편백은 식재후 10년, 가문비나 전나무는 식재후 13년. 여기 바람직하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꼭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강에서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는요, 성림에 대한 무육. 자, 요것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